안녕하세요. 보은준 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스톡옵션 및 RSU를 받으셨다면 세금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스톡옵션과 RSU 수령 시에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톡옵션과 RSU의 좀 개념을 먼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스톡옵션이란 특정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을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또 다음으로 RSU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스톡옵션과 RSU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현금 대신에 주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후에 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했을 때에는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처분했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데, 이제 그렇다면 근로소득은 언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 스톡옵션과 RSU 거래 흐름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여 단계입니다. 스톡옵션 그리고 RSU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단계로서 이 관련 조건이나 그 다음에 가격, 수량, 기간 등이 정해지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단지 권리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아직 임직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귀속 단계인데요. 흔히 실무적으로는 베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톡옵션,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전에 합의된 조건이 충족해서 이제 권리가 확정되고 귀속되는 단계인데요. 이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귀속된 것이지, 아직 주식 매입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이 귀속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RSU는 스톡옵션과 다르게 별도 매입 행위가 없으므로 이 주식의 소유권이 임직원에게 확정 귀속된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을 받은 시점이 이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이 스톡옵션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3단계로서 행사 단계입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로서 임직원은 행사 가격의 수량을 곱한 금액만큼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주식의 소유권을 임직원에게 이전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행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톡옵션과 RSU 모두 주식의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근로소득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RSU는 귀속 시점의 주식의 시가가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만약 주식 1주당 귀속 시점의 시가가 10만 원이고 20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2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이를 제외한 타소득 금액과 합산한 결과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예를 들어 35%라면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70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소유권 귀속 시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 가격의 차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만약 앞서 예를 들은 RSU와 동일한 사례로 해당 주식 1주당 귀속 시점의 시가가 10만 원이고 20주를 취득한 경우 그 당시 행사 가격이 주당 5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을 제외한 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결과 본인의 세율 구간이 동일하게 35%라면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 금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액은 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10%를 가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톡옵션은 이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행사 이익 중 연 2억 원, 그리고 누적 5억 원까지는 이제 특례 제도로 2027년까지는 비과세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코넥스 상장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근로소득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회사에서 그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다른 타소득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근로자가 별도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RSU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 설립된 납세조합에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해외 법인에서 받은 RSU는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이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납세조합에 가입을 하셨다면 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RSU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발생한 소득의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만 하므로 이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RSU 부분을 놓치고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분세와 가산세가 이제 발생하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수령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5%로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 보유 주식이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연중에 단 한 개월이라도 그 월말의 평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과 RSU에 대해서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RSU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베스팅 됐을 때 회사에서 이제 서류를 주거든요. 이제 그 해당 서류를 근거로 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무회계 고유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